감사합니다. 먼저 저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영회 주최를 담당한 이용우 국회의원실의 최지용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저도 되게 4대강과 인연이 좀 깊습니다. 우리 최승호 PD님 감독님께서는 17년 동안 4대강을 추적을 하셨는데 제가 16년 전에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딱 그때 4대강 사업이 시작이 돼서 우리 최승호 감독님과 현장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제가 또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라는 PD수첩 제작하셨을 때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된 게 되게 뜻깊고 저 스스로도 되게 기분이 좀 묘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영화 다들 이제 소개나 이런 거를 보시고 오셨겠지만 영화 추적은 최승호 감독님께서 지난 17년 동안 4대강 사업이 처음 4대강 사업 이전에 이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있었죠. 대운하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난 17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악행들을 추적해온 영화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는 이제 사전 행사를 짧게 진행을 하고 감독과의 대화 이후에 영화 상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해주신 우리 예외 기획분들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감독님부터 소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최승호 감독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옥주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득구 의원님 아까 들어오신 거 뵀는데 네, 강득구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윤준병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서미화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병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권향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상영회를 주최한 이용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간단한 축사와 인사말 듣고 우리 감독과의 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님 인사말을 간단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보고 간단하게 하라는 건 좀 잔인한 얘기인데. 네. 우리 최승호 감독님이 정말 17년 동안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 또 권력에 맞서겠다는 용기, 강은 흘러야 한다라고 하는 당신의 철학,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반영돼서 언론이 탄압당하고 사찰당하고 그런 속에 맞서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7년의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진실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진실이 진짜 무엇인지 이것을 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영화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저도 상당히 인연이 깊어서 4대강 사업 그 전에, 한반도 대운하 전에 그 시작이었던 굴포천 방수로공사, 경인운하, 그때부터 인연이 아주 깊게 있습니다. 그 중재를 맡았던 중재위원장으로서 최종 결론은 불가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엎어지는 과정, 그 과정 안에서 소위 4대강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그 아주 형편없는 이권만을 향한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초선으로 국회의원을 하면서 강을 살려야 된다. 강은 흘러야 된다. 그리고 수천 개로 나눠져 있는 보를 열고 강은 흘러야 되고 강 관리는 일원화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5개 강을 1년에 하나씩 해서 다 걸었습니다.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섬진강,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 제가 18대 떨어지고 나서 제일 화나고 슬펐던 일이 4대강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니네들 강을 걸어봤냐? 강을 아냐? 그 얘기를 못하게 아주 평생의 한입니다. 결국 이렇게 4대강의 모습은 이권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 17년간의 기록을 담긴 이 진실을 통해서 우리 강이 어떻게 다시 자연화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라도 더 밝혀나가야 됩니다.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리고 그런 그 강의 재자연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오랜 진실의 무게가 그런 과정에서 힘있게 우리 국민들 가슴속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장님의 간단한 인사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실 소개해야 될 분이 있는데 마치 소개를 못하고 넘어간 분이 있어서 지금 임혜지 박사님,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헨리 프레이제 박사님의 그 인터뷰를 번역해서 국내에 배포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우리 조국 모국의 4대강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려주신 박사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운동연합의 생명영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이철재 부위원장님. 이게 제 입사에서 특별히 두 분을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어서 감독과의 대화를 짧게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좀 기념 촬영은 그래도 저희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제 의원님들 그리고 또 함께 촬영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서 같이 촬영을 하면 어떨까요? 네,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대강 제자연화 하면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네, 4대강 제자연화 파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대강 제자연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최승호 감독님을 좀 무대로 모셔서 이 영화에 대한 소개와 좀 이야기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최승호 감독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제가 감독님 저기 MBC에 계실 때 인터뷰를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뉴스타파에 가셨을 때 2012년, 13년 제가 2번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한 12년 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영문 제목이 좀 4대강하고 좀 관련 없어 보이는 제목인데 White Elephant in the River라는 제목을 잡으셨어요. 이 흰 코끼리가 무엇을 상징하고 이게 왜 4대강 사업을 비유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코끼리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왕실에서
귀중하게 여겼는데 결국은 이제 코끼리가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일반 민중들이 그걸 보살피다 보니까 먹기는 엄청나게 먹고 똥도 많이 싸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주변의 백성들을 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감당 못할 어떤 그런 처음에는 이제 귀중하게 생각했지만 감당 못할 존재가 됐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이야기가 우리 국내에도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게 이제 영어로도 굉장히 쓸데없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게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영문 이름으로 가제입니다. 가제로 한번 써봤습니다. 예. 또 제 기억인데 2017년인가 가디언에서 그 세계의 그 화이트 엘리펀트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엔 4대강 사업이 그때 1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혹시 거기서 따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화 제목에 대해서 먼저 물었는데 여기 질문 제작 배급사에서 주신 질문에 없는데 왜 도대체 17년 동안 이 4대강 사업을 말 그대로 추적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들이 있을 텐데 왜 영화로 제작을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 영화 제작의 좀 동기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영화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취재를 했지만은 이 사안에서는 제가 빠져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사안들은 뭐 취재 좀 하다가 결국은 어느 정도 되면은 다른 걸로 또 옮겨가고 나그네처럼 원래 우리 취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은 결국은 4대강 사업이 되고 난 뒤부터 계속 사람들이 기억 속에는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현상 자체는 계속 악화되고 있거든요. 계속 더 심해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후세대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걸 저라도 하지 않으면 누가 또 이걸 그때의 스토리를 다 기억을 하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기자나 PD들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하게 됐고요. 영화로 하게 된 거는 결국은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은 이제 해결해 주기를 원했으나 잘 안 됐어요. 안 된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가짜 뉴스,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들, 보가 홍수를 예방한다거나 가뭄을 해결한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들, 또 보는 또 녹조랑 상관없다든지 무슨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질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많이 퍼뜨린 부분이 있고 또 보수 언론들이 계속 그걸 어느 정도 보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사실은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신 낙동강 주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믿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진실되게 이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다름에 1시간 한 반 정도 되는 시간에 다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걸 보시고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영화라는 매체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있습니다. 우선 이제 오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다큐멘터리로 그냥 봐라 이러는 거랑 영화인데 재밌어요 봐주세요 라는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영화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시자마자 이때 바로 이걸 개봉한 이유도 정부가 확실하게 정책을 세팅할 때 이거를 해야 영향이 있겠다. 이래서 지금 한 겁니다. 말씀 중에 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앞으로 계속되고 있고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낙동강 주민들 이제 검사에서 나온 마이크로 시스템 검출 이런 문제일 텐데, 사실 이게 4대강이 되게 외진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잘 이 실태, 현황 이런 거 잘 못 느끼는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 그냥 그 강 주변에 사는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우리 국민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우리 국토를 완전히 망가뜨린 사안이거든요. 그 재앙입니다. 이게 가깝게는 그 강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이제 녹조, 녹소 축적이 되고 그리고 그 농산물에 또 축적이 되기 때문에 농산물은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장 건강과 관련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뭐 건강이 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강이라는 관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이 강이라는 거 자체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국토에서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된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을 한다름에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둔다? 글쎄요. 그 어떤 그 이해관계자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논리로 거기 밀려가지고 우리가 잠깐씩 주춤주춤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앞으로 100년, 200년 멀리 지났을 때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강을 물려준다? 이런 강을 물려주고도 우리 세대에 그 제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멀리 생각하면 당연히 이건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질문 딱 두 가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를 좀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4대강 재자연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게 있고요. 그걸 토대 위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수정이 됐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하신 것이 보호 처리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건 해체하고 어떤 건 뭐 상시 개방하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거를 시기 있지 않습니까? 해체를 한다 그러면은 해체하는 시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기를 보를 갖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그 협의체 같은 거, 전문가들도 들어가고 뭐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고 이런 협의체를 환경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사실. 이게 그 유럽에서도 25,000km의 강에서 보화댐을 해체해야 되는 걸로 지금 유럽에서 EU에서 그 자연보건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는 그 많은 그 수역 안에는 그 보호나 댐의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의 과학적인 그 검토와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그 판단 속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결정을 해서 EU가 밀고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지역 주민들에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익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되죠.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득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다가 아니잖아요. 투표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투표에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런 강을 물려줘도 좋다? 투표가 더 많이 나오면 그걸 따라한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원칙적으로 결국은 이 문제를 그 전문가들의 판단과 과학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난 뒤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곧 영화를 보시게 될 건데 그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영화의 어떤 좀 포인트에 좀 집중해서 천착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어떤 걸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지막으로 주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이제 이매지 박사님이 오셨는데 이매지 박사님이 해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 말씀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저는 뭐 영화를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굳이 강조 안 해도 잘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독 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네, 감독님께서 또 특별히 좀 당부하셨는데 저희 임혜지 박사님께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요 말씀 듣고 저희가 다 같이 영화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산지 올해로 51년 차 되는 교민입니다. 일단 나라를 지켜주시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는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까 유럽연합의 물관리 기본 지침을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유럽 사람들이 낭만적이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려봐서 강을 흐르게 하고 자연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되돌릴 수 없으면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파워를 가지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키지 않는 나라는 범칙금도 매기고요. 처음에는 2015년까지 그거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어림이 없어서 2027년으로 앞으로 2년 후까지 그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대세고 그 강이 흐르는 것이 수질과 그 홍수 방지를 위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게 전 세계에 사실 대세예요.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시기 2년 전까지도 똑같은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바뀌어서 우리나라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한 건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독일도 이런다 그래서 아니다 하는데 거짓말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자연화, 해체, 강은 흐르느냐 이것은 그냥 철저히 과학과 수학의 문제로 봐주셔서 그걸로 검증하고 계산해서 설득을 하고 보상할 사람 보상하고 왜냐하면 4대강 공사한 지가 15년이 됐기 때문에 17년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연도 사람도 이 환경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우리를 서서히 지옥으로 몰고 가더라도 일단은 사람들은 편해요. 변하지 않는 게.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이 혹시 감성에 휩싸이더라도 철저히 계산하셔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